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고대 이집트 언어는 한동안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중 해석의 실마리가 될 중요한 유물이 발굴됐는데요. 바로 로제타 스톤입니다. 지금 우주 공간에는 태양계의 신비를 풀어줄 또 하나의 로제타 스톤이 항해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별별 뉴스 확인해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혜성을 연구하기 위해 70억 킬로미터의 여정을 떠난 로제타호가 오는 8월 6일 67P 혜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오는 11월 인류 최초로 혜성 표면에 착륙선 파일리를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에사 과학자 데트레프 코츠기 박사는 이 혜성의 구성 성분이 46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와 거의 일치해 지구 생명의 기원 등 많은 실마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파엘리가 착륙에 성공하면 혜성 표면에 구멍을 뚫고 소중한 탐사 자료를 지구로 전송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발사한 혜성 탐사선 로제타가 이제 목표물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로제타는 이제 이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을 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04년에 발사한 로제타 이 우주선이죠. 네. 이것이 이제 드디어 67P라고 하는 혜성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날 12,000km 정도. 그러니까 거의 지구 지름보다 가까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 혜성이 있고 그 표면쯤에 이 로제타 우주선이 다가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혜성 자체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닌데 10년이나 걸린 이유는 굉장히 작은 천체에 서서히 접근하면서 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10년 동안에 지구 주위를 3번이나 통과했고 화성 옆을 통과하고 이러면서 계속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까이 다가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 1월 달에 이제 동면 상태에 있던 로제타석을 깨웠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제타 우주선이 이 67P 혜성의 위성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돌면서 이제 자세히 자체적으로 이제 이 67P라는 혜성을 관측하겠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착륙선을 내려보냅니다. 올 11월 정도에는 필레라고 하는 착륙선을 내려보내가지고 혜성 표면에 착륙시키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그 딥 임팩트 호라고 하는 이제 우주선이 혜성과 충돌 실험을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착륙하면서 여러 가지 촬영을 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혜성이 태양에 접근하면서 어떻게 물질들이 분출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7P에 착륙해가지고 내년 한 12월까지 한 1년 반 정도를 계속 로제타 우주선과 필레가 이제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혜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촬영할 건데 상당히 정말 혜성의 정확한 신비를 푸는 로제타 어떤 그런 중요한 열쇠가 되겠죠. 예. 그래서 원래 과거에 그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 혜성을 찍은 사진을 보면 큰 혜성 핵 덩어리 하나만 보였는데 네.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았던 것처럼 두 개의 덩어리가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꼭 핵이 두 개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999년도에 나왔던 그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혜성에 우주선이 착륙하는 거거든요. 지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혜성을 폭파하기 위해서 우주선이 착륙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혜성이 태양면을 향할 때 굉장히 높은 온도로 인해서 막 그냥 분출되면서 우주선들이 막 튕겨나가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얼음 덩어리니까. 그렇죠. 근데 얼음이 물만 오르는 게 아니라 가스도 얼을 거니까 예. 이것이 녹으면은 강한 압력으로 이제 분출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게 네. 그런 극적인 상황을 로제타하고 필레가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 과정을 무사히 넘어간다면 상당히 극적인 혜성의 정말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구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먼 훗날 혜성이 지구 충돌로 인해서 위험이 왔을 때 혜성의 정확한 성분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서 혜성을 폭파시키거나 혜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전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학문적인 또는 지구 보호적인 차원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번 탐사의 목적이거든요. 네, 10년 동안의 대장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혜성에 착륙선을 내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로제타가 혜성의 그 비밀을 알려줄 열쇠가 될지 기대됩니다. 네. 네, 다음 코너는 와우 천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지 또 궁금한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1999년 7월 23일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아주 중요한 화물을 싣고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그 화물의 정체는 찬드라 X선 망원경. 우주의 여러 천체들은 다양한 빛을 내뿜죠. 그중 X선은 대기에 흡수되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야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찬드라 우주망원경은 지구 밖으로 올라가 천체로부터 오는 X선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우주 영상들이었습니다. 벌써 15주년이나 됐다는데요. X선을 통해서 우주의 비밀을 풀어주는 찬드라 X선 망원경. 교수님, 이 망원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X선이라고 하는 빛,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X선 촬영할 때밖에 거의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가시광선만 생각할 거예요. 눈에 네. 보이는 거. 하지만 빛이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 X선, 자외선 같은 것도 있고 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낮은 적외선, 전파, 이게 다 전체적으로 빛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주를 볼 때 땅에서 볼 수 있는 빛은 거의 가시광선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전파 망원경은 또 전파를 보는 거고. 근데 우주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우주 현상들을 관측하려면 다른 빛들도 봐야 돼요. 네. X선도 봐야 되고 감마선도 봐야 되고. 그걸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에서는 안 되니까 우주로 망원경을 띄워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땅에서만 망원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주로 자꾸 띄우잖아요. 그렇죠. 허블 우주 망원경도 그렇죠. 그렇고. 이렇게 띄우는 이유가 좀 더 그렇게 다양한 X선, 감마선, 뭐 그렇죠. 가시광선 모든 걸 관측하기 위해서군요.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주로 봅니다. 네. 특히 이 찬드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반 알렌드라고 해가지고 자기장에 잡힌 물질들 이런 것들이 또 이 X선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반 알렌드보다 더 높은 데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타원 궤도를 도는데 멀어졌을 때는 지구에서부터 한 13만 킬로 이상. 거의 지구와 달 거리의 3분의 1까지 멀어집니다. 그럼 벤 앨런드레? 벤 앨런데라고 해가지고 네. 지구 자기장을 따라서 예. 지구 자기장을 따라서 이제 이 전기를 띤 입자들이 이렇게 붙잡혀 있는 그런 대예요. 예. 그래서 결국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보호막이죠, 사실은. 네. 보호 장벽을 통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입자라든가 나쁜 빛들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야지만 그렇죠. 좀 더 자세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X선을 보기 위해서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주 망원경을 띄워 올린 거고 1999년 7월 23일 날 이 X선 망원경 찬드라라는 게 처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15년이 된 거죠. 15년 동안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X선은 블랙홀을 밝히는 중요한 이런 단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 자체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다 없다 맨날 싸워왔는데 블랙홀 주위에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이 빠르게 충돌하면서 여기서 강한 X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드라가 했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블랙홀을 발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이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 영상들이 다 이 찬드라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영상들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그래프 만든 거죠. 이게 찬드라 자체는 이게 X선 망원경이기 때문에 네. 컬러풀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관측한 자료를 토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래픽으로 만드는 거군요. 예,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폭발하게 되면 거기서 강한 X선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보여주고 이 X선들을 보면서 블랙홀의 존재도 확인됐고 여러 가지 인류 역사에 중요한 노벨상들도 나왔고 네. 원래 이제 한 5년 정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보냈는데 아주 기특하게도 15년 이상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는 또 우주로 어떤 망원경을 보내겠다라는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가시광선, X선, 감마선 다 봐야 되거든요. 자외선 같은 거. 그래서 네. 이것이 역할이 다 끝나면 또 다른 또 위성을 또 올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도 이제 원래는 수명이 벌써 다 이제 훨씬 지났잖아요. 20년 이상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우주 망원경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봐야 됩니다. 네. 보려면은 또 여러 가지 망원경 띄워 올려야 되고 거기에는 가시광선 우주 망원경, X선, 자외선, 감마선 다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나사하고 유럽 항공우주국 뭐 여러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우주를 연구하게 하는 것들 띄워 올리는데 하여튼 이 찬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사에서 띄워 올린 것 중에 가장 큰 우주 망원경이 무거운 그런 우주 망원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기특한 찬드라네요. 네. 네, 와우천문 영상 오늘은 15주년을 맞은 찬드라 우주망원경이 보내준 아름다운 우주 만나봤습니다.
맑은 하늘을 볼 때 그냥 파란 하늘보다는 그래도 예쁜 구름 몇 개가 떠 있으면 조금 더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우주에도 아름다운 별구름이 있다면 더 아름답겠죠. 바로 그 별구름이 성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성운에서 태어나서 비슷한 성질을 갖는 별들의 모임을 성단이라고 하는데요. 성운과 성단을 찍는 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죠?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네, 겨울 밤하늘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자리가 참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방금 본 사진 중에 파란 별들이 모인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제가 또 직접 맨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별이 모여있는 모습이 귀여워서 눈여겨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교수님, 네네. M45가 플레이아데스 성단인 네네. 거죠? 그러면 네. M은 무슨 뜻인가요? 네, M45라고 하는 이제 번호를 붙인 거고 플레이아데스 성단. 플레이아데스는 이제 아틀라스 신의 딸들 이름이거든요. 신화성에 나오는. 그래서 네. 별명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인데 여기서 M45라고 하는 건 M은 약자예요. 메시에라는 사람의 이름 약자거든요. 예, 메시에라는 사람은 이제 과거에 그 해성을 탐색하던 해성 사냥꾼이었어요. 그랬군요. 옛날에 해성이 나타나면 뭐 불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별 보는 요즘 말로 아마추어 전문가들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해성 사냥꾼이라고 해가지고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피면서 이 해성을 계속 찾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커메트 헌터, 해성 사냥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하늘을 보다 보니까 해성처럼 보이는데 해성이 아닌 것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성운, 성단, 은하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작은 망원경은 뿌옇게 보여가지고 거의 해성처럼 보이는데 해성은 움직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성운, 성단, 은하 같은 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M1부터 M110번까지가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 하면 작은 망원경으로 찾기 쉬운 성운, 성단, 은하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별 보는 초보자라든가 학교에서 쉽게 망원경 찾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처음에는 해성의 장애물로서만 이 표시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 천문학이 많이 보급되고 별 보는 교육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거는 가장 관측하기 좋은 멋진 대상들의 목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M1번부터 M110번까지 있고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성운, 성단, 은하인데 성운은 말 그대로 별 구름이에요. 네. 그래서 가스 모임들이죠.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에 모여 있는 가스의 집단이기도 하고 또는 별이 죽은 다음에 터지거나 이것이 이제 가스가 분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흔적들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래서 뭐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이걸 발광성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구의 대기처럼 별빛을 반사해서 파랗게 보이는 반사성운 같은 것도 있고 좀 전에 보셨던 플레이아데스 성단 정말 예쁜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별을 만들고 남은 가스들이 별 주위에 남아가지고 별빛을 반사해서 파랗게 보이는 반사성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커멓게 보이는 아무것도 안 깜깜하게 주위에 별빛을 가리는 암흑성운 같은 것도 있고 별이 죽은 다음에 터진 다음에 흩어지는 초신성 잔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 정도 되는 별이 껍질만 날려보내는 그 뭐 행성처럼 보이는 행성상 성운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운은 가스의 모임, 성단이라고 하는 별의 집단이에요. 별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제 젊은 별들이 모여 있을 때는 불규칙하게 모여 있거든요. 그런 불규칙한 성단을 상계성단이라고 하고 나이 들고 늙은 별들은 서서히 공처럼 모여요. 그걸 이제 구상성단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성단은 별의 모임, 성운은 가스의 모임이라고 하고 그런 별과 성운이 같이 모여 있는 가스가 같이 모여 있는 가장 큰 집단을 은하라고 하고 그렇군요. 네. 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맨눈으로도 또 보기가 쉬운데요. 네네. 보고도 또 뭔지 모르고 네네. 지나치기가 쉽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요즘 천문대도 많이 생기는데
천문대 가서 설명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천문대 가서 이렇게 보려면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지방에 놀러 가실 일이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 시민천문대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네. 시민천문대에 가면 저렴한 비용, 뭐 대전 시민천문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데 가시면 망원경으로 이런 성운성단을 볼 수도 있고 또 무료로 설명도 들을 수가 있고 아무튼 이런 곳은 주로 이제 오후 2시부터 밤 10시, 여름엔 11시 정도까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실 때면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네. 영월 같은 경우는 예약제만 되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는 걸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근처에 시민천문대를 검색하시면 최소한 1시간 이내 거리에 다 있습니다. 오픈하는 시간은 보통 10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밤 한 11시까지 여름에 합니다. 네. 단 보통 월요일 날 정도는 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큰 비용 부담 없이 가서 볼 수도 있고 날씨 흐린 날은 가상현실로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치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우와, 좋네요. 예, 그래서 이왕 이 별에는 밤 실제로 시골 여행하시는 김에 시민천문대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맨눈으로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문대 가서 보면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될 것 근데 같습니다. 한 가지는 좀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네. 사진처럼 예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사진은 노출 오래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보이는데 맨눈으로 망원경을 통해서 볼 때는 색깔이 이렇게 뚜렷하게 안 나와요. 그래도 직접 가서 본다는데 또 더 그렇죠. 깊은 감동이 네, 있겠죠. 네, 별에는 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밑에 보이는 주소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별별 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